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20년 4분기에 읽은 영어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들을 읽은 이유는 이게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된 책들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목표는 더 많이 읽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다 영어 책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느리다가 나중에 갈수록 좀 속도가 붙긴 했는데 네 영어 책을 읽는 거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영어책을 꾸준히 읽는 이유는 좀 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도 하고, 또 모르겠어요. 영어책을 읽으면 좀 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냥 한국책 읽은 것보다. 그리고 원래 원서가 영어였다면 좀 더 그 원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책들 중에서도 제가 이 책들을 더 먼저 읽은 이유는 이게 좀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이랑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책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영어로 꾸준히 읽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 읽은 부분을 녹음을 해서 서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저 혼자 이거를 했다면은 꾸준히 못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좀 책이 잘 안 읽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오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꾸준히 또 해봐야겠다 해서 4분기에 한 10월부터 10, 11, 12 이렇게 3개월 동안 4권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이런 데 뜻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뭐 15분?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해서 서로 보내시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이게 실은 2020년 연초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된 소설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해리포터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읽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분야의 책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준 책들을 선택을 했고요. 또 처음에는 이제 서로 녹음 얼만큼 잘했나 이렇게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지다 보니까 그걸 체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만 보내고 있고, 저도 이제 제 영어 발음이나 이런 거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처음에 체크를 했는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영어 발음이 더 좋아지거나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를 어떻게 잘하나 뭐 이런 영상들도 찾아보고 하셨을 텐데, 그 많은 영상들이 말하는 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문법부터 배우고 뭐 이렇게 단어부터 외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영상들을 저도 좀 봤어요.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 정말 좀 약간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상 회화에는 그래도 문제 없는 편인데, 뭔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막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통역 너무 진짜 완벽하고 멋지게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인풋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이제 영어로 된 책 읽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일상 회화나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고급 영어를,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좀 더 나의 언어나 어휘력, 말하는 방식 이런 걸 좀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 역시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지 못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저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참 책을 안 읽어서 뭔가 한국어 어휘를 많이 잃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국말을 되게 어눌하고 조리있게 잘 못한다는 느낌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약간 올해는 책을 뭐 한국어든 영어든 좀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뭐 TV만 보는 것보다는 이 책을 읽는 게 어휘력이나 말하거나 또는 제가 글을 쓰는데 훨씬 다른 깊이에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겨우 4권밖에 못 읽었지만
올해도 이제 쿼터별로 나눠서 또는 제가 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리뷰를 가져오거나 뭐 할 텐데 어쨌든 좀 더 많은 책을 읽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으로 읽은 거는 한국어로는 이게 패스트라고 돼 있어요. 까미라는 소설가 분이 지은 책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심적으로도 힘들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상황의 약간 축소판이라고 해야 될까? 이 모든 상황들의 뭐 그런 정보, 언론, 뭐 그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정부의 역할 뭐 이런 모든 것이 한 시 안에서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뭐 끝에 좀 저는 이게 해피엔딩의 이 병이 결국에는 사라졌지만 이게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왜냐면 그 이제 병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 있던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이 가고 아팠던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도 좀 생각하게 하고 되게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 작가분이 워낙 깊이 있는 책을 쓰시는 걸로 좀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되게 좀 많이 생각하고 감동받았던 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우선 TVN에서 소개할 때는 이 아이히만이라는 분이 되게 평범하시고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고 뭐 결국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도 그 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이거를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부분은 독일에 점령을 당했던 많은 국가들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뭐 이런 것에 참여하라고 강요를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덴마크나 또 다른 국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막 나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독일군이 그 유대인들을 잡으러 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자기 친구인 유대인들에게 야 오늘 온대 빨리 도망가 숨어 막 이렇게 알려준다거나 또는 자기네 집에 숨겨주고서는 안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경우에는 현지인 그러니까 덴마크인 친구가 없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잡혀가셨대요. 대신 이제 덴마크인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숨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또 도망갈 수 있게 도움을 받고 이래서 덴마크의 경우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모두가 다 악의 방향으로 갈 때 꿋꿋하게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덴마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덴마크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느껴볼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 이 아이만이란 분이 저쪽 뭐 남미에 도망을 가셔가지고 계속 잘 숨어 있었는데 그렇게 몇 년 지내시다가 이제 자기 가족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자기가 사망한 상태로 해놓고 뭐 재혼의 형태를 빌려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결국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자녀들과 부인들을 죽인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가족에게는 되게 헌신적이었다는 그 사실이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고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면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나에게 그런 악의 역할을 강요했다면 이게 생계랑 관련된 문제일 때 나는 당당하게 선의 편에 설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되게 고민하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는 난 그래도 내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나의 목숨이 위협받고 나의 생계가 걱정될 때 제가 어떤 편에 설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악의 평범성을 보여줘서 되게 충격적이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 되게 인간이란 그 유약한 존재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책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읽은 책은 그 한국어로는 지리의 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평소에 생소하게 느껴졌던 그쪽 중동 지방이나 또 인도 또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리적인 형태와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작가분은 영국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 작가분이 약간은 좀 친미적이지 않나, 미국 편을 많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약간 뉘앙스가. 왜냐면 이제 전 세계에 뿌려지는 그 중국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어요. 뭐 지금은 호주하고도 중국이 문제가 있고, 이제 남미에서도 정말 너무 많은 그 물고기들을 포획하고 있고 막 이래서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제 중국이 이런 자본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중국 자본을 투자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 생각에는 유럽이나 미국도 좀 뭐랄까 당당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를 분단국가로 갈라놓은 것도 있고, 뭐 그다음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막 미국이 언제나 선의 편에 있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작가분이 되게 좀 미국을 편들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미국의 역할이나 미국이 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미국이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기는 데 도와줌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원래는 영국이 세계 강국이었잖아요. 식민지가 너무 많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을 도와주는 대가로 영국이 가진 전략적 군사 기지들을 미국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세계의 경찰이면서 균형을 유지하거나 이런 게 이제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섰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편이었어요. 저는 이게 좀 더 이분이 이제 저도 중국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약간 중립적인 분석이 있었다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선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게 조금 많이 아쉽고 정말 슬픈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팩트니스라는 책인데요. 이게 제가 요즘에 독서 모임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 너무너무 반한 게, 이분이 의사고 그 다음에 뭐 통계를 연구해서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이게 통계를 보여주는 지루한 책이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 어린 시절의 꿈이랑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어려운 주제를 풀어나가시는데,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와 이분이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반성, 뭐 자아성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특히 개발도상국, 지금 뭐 예전에 썼던 텀이고 지금은 그렇게 안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개발도상국이라고 계속 불렸었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런 텀들로 인해서 약간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우리, 또 개발도상국은 그들, 그다음 빈곤국, 그들, 이렇게 우리와 그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런 선진국의 생각들이 우리가 세계가 이제 함께 나아가는, 더 잘 살기 위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다, 휴머니티, 그 전 세계 인류, 우리는 인류 아니냐, 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들이 결코 우리와 같은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글을 집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끝까지 이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책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다른 책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세상이 생각보다 밝다는 게,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 인류의 정말 밝은 미래를 위해 각각 자기의 분야에서 노력하시고 그 철학적인 성찰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미디어나 뭐 저도 유튜브 엄청 많이 보고 TV도 되게 많이 보고 드라마도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주는 건 역시 책이 최고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2020년 4분기 동안 읽었던 영어 책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 도전은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에요. 저는 영어를 여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싶고, 또 제 생각도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꼰대가 되고 싶지 않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책을 요만큼밖에 못 읽으면 여전히 분기별로 요 리뷰를 가져올 거고, 만약에 책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 수 있다면 좀 더 자주 리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책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이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올해 한 해 2021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